안녕하세요. 사무총장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고래가 되자. 왜 갑자기 고래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시죠? 미국,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우리는 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본은 명치유신을 하면서 근대화에 성공했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제상은 철혈 정치와 주변 국가들의 다선 외교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의 견제를 뚫고 독일의 통일을 이뤘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아주 어려움에 처했는데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과의 화해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강대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적인 생각과 과감한 도전이 만듭니다. 우리 고래, 우영우 변호사는 고래를 생각하면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새우로 생각하지 말고 상상을 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당당하게 살으려면 역사적으로 흥망사의 교훈을 보면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오고, 기술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이 선행지표를 보게 되면 교육이 앞서가다가 교육이 앞서가면 혁신기술이 앞서가고, 혁신기술이 앞서가면 경쟁력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면 군사력이 앞서 나가고, 마침내 기축통화 국가가 된다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과학기술, 교육에서 앞서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에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안보가 생기는 거고, 반도체는 경제이고,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것을 10개를 만들면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반도체 10개를 같은 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래는 바다에 삽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데이터입니다. 고래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디지털 세상에는 바로 데이터가 없으면 디지털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는 컴퓨터를 통해서 저기 통신망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궤도위성이 필요한 것이고, 6G를 통해 가지고 이 수많은 빅데이터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새로운 디지털 바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면은 이제는 디지털 무역 협정, 데이터 협정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해서 새로운 외교의 역사를 쓰면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힘 있는 주인공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기술이 탄생하려면, 수없이 많은 산업과 기술이 나오려면 수없이 많은 창업이 일어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연초에 CES 미국 라스베가스 열린데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고 세계 기업들이 몰려들었죠.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는 9,600개의 벤처 스타트 기업이 모였고 20조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복지가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게 라 프렌치 테크라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 와서 기술경진대회에서 통과하고 나면 약 1억 원을 주는 거죠. 약 6천만 원은 회사에서 쓰고 4천만 원은 생활비에. 그래서 프랑스가 창업국가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도 스위스의 그 작은 마을에서 수십 년 전에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볼만한 디지털 기술 경진대회, 기후위기 극복 경진대회를 만들고 거기서 수상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사람들이 한국에 살게 만들면 꿈을 이루는,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경제와 안보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 외교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제 인도는 점점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약 30% 이상이 인도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십 년 노력했는데 마침내 석유하고 가스가 나는 나라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기술을 가지게 되자 주변에 사우디나 UAE나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협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세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5천, 평균 연령 29세, 베트남 인구 1억, 평균 연령 29세,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꿈을 갖고 있는 젊은이는 한국에 와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대사관에 기술 부대사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기술을 흡수하고 우리 기술을 전파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우리가 안보와 경제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고래가 움직이는 바다, 바다가 경영할 수 있는 생태계 속의 대한민국을 중심에 놔야 합니다. 이제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NSC 안에 세계를 손바닥에 들어볼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을 알고 세계를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 NSC도 방콕 델타 아시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는 이후로 금융 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NSC의 가장 큰 일은 기술 전쟁에 미국을 승자로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NSC 안에 기술과 금융을 알고 세계를 아는 전문가들이 배치돼야 합니다. 또 하나는 첨단 기술이 나오면 즉각 허가해주는 정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신기술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위거선이라고 이게 하늘로 나르기도 하고 베이기도 하는데 이게 해양수산부 관할이 될지 국토부 관할이 될지 배냐 비행기냐 이것 때문에 몇 년을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 기술을 즉각 알아보고 산업을 허가해주고 장려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고래가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화에서는 이미 많은 고래가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고래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만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래 싸움에 우리 안보 위기, 그다음에 샌드위치 경제 위기를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당당히 고래의 심장을 가지고 고래의 꿈을 가지고 고래가 노는 바닷속에 당당한 고래가 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과 열망과 노력 속에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